일단 레이저 가공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교육은 여기 써진 것처럼 레이저가 뭔지 알아보고, 그리고 레이저 가공이 뭔지, 그리고 안전교육, 그 다음에 사용 방법 등으로 이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실제 나중에 이 교육이 끝나면 옆으로 이동해서 레이저 가공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알아볼 겁니다. 레이저 가공기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러스트레이터라든가 혹은 다른 잉크스케이프 아니면 오토캐드 같이 이제 2차원 도면이나 아니면 그래픽 툴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 뒤에 이것을 이 컴퓨터에서 기계로 이제 데이터를 보내서 가공을 해주는 장비입니다. 실제 가공을 하면 이제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조그마한 크기라도 이 3D 프린터로 만들게 되면 거의 한 2시간에 3시간 정도 걸리게 되거든요. 의외로 많이 느린 장비입니다. 대신에 레이저 가공기로 가공을 하게 되면 같은 면적이면 거의 한 1, 2분 만에 이제 잘라버릴 수 있는 장비입니다. 레이저 가공기 안에는 앞에서 보이는 그림처럼 이 이상한 튜브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 튜브에서는 실제 레이저가 나오고요. 이 튜브에서 나오는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빛이 나오는데 빛을 이제 증폭시켜서 진짜 레이저가 나오게 되고요. 이 안에 관이 들어 있거든요. 관 안에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기체가 들어 있고 이 기체가 무엇이 들어가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 레이저 이름을 다르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고 이 에너지에 의해서 증폭이 되고 실제 여기서 나오는 열이나 이런 것은 이제 냉각 시스템으로 이제 열을 낮춰주는 장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전부 광학기구를 통해서 렌즈를 통해서 나오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 잘라주는 장비가 레이저 가공기입니다. 이제 레이저에 들어가는 이 매질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기체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기체 레이저라고 부르고요. 고체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고체 레이저라고 부릅니다. 예, 저희가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기체 레이저 중에서 CO2 레이저라는 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파장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앞에 보이는 것처럼 각인을 한다거나 혹은 자른다거나 할 수 있거든요. 이 자르는 작업하고 이 새기는 작업하고 동시에 따로따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새기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왔다 갔다 헤드가 움직이면서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절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린 선 그대로 선 따라서 움직이면서 레이저 헤드가 움직이면서 잘라버리게 됩니다. 어떤 차이를 기계가 이런 선을 인식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이 벡터 자른 선 같은 경우에는 벡터 그래픽에서 자른 선의 굵기를 엄청 얇은 선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기계에서는 이 자르는 선을 인식해서 잘라버리게 되고요. 나머지 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새기는 선으로 인식을 해서 그냥 새기는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새겨질 때는 이미지 상의 이제 명암에 따라 가지고 이 픽셀의 명암에 따라서 검은 부분은 좀 더 진하게 가공이 되고요. 그 다음 흰 부분은 거의 가공이 안 되는 식으로 이제 새겨지게 됩니다. 이 레스트하고 벡터라는 게 여기 있는 이 레이저 가공하는데 많이 쓰이는 그 2D 그래픽 이미지고요. 두 개가 차이가 있는데 이 보통 그림을 확대해 보면 이런 식으로 깨지는 이미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웹상에서 많이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전부 이런 레스터 이미지고요. 이런 게 보통 JPG라든가 혹은 BMP 이런 이미지들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그 지난 시간에 일러스트레이터를 가지고 뭐 선을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가지고 실제 그리는 그림은 여기 있는 벡터 그래픽 이미지입니다. 보통 이런 파일을 저장하시게 되면 SVG, AI 혹은 도면에서 저장하는 경우에는 DXF라든가 DWG라는 파일로 저장이 될 겁니다. 실제 그러니까 레이저 가공기를 사용하려고 하시면 이 벡터 그래픽이 지원되는 툴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이저 가공기는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레이저 튜브에서 광선이 나오고 이거에 거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광학기구를 통해서 레이저 헤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저 헤더에서 렌즈를 통해서 레이저 광선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이제
그 초록색 판 보이죠? 이건 베드고요. 베드가 아래 위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높낮이를 조절해서 렌즈부터 공작무 사이까지 거리를 보통 초점 거리라고 부르거든요. 이 초점 거리를 조절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저 헤드 안에는 보시면 렌즈가 있고 렌즈부터 공작무 사이까지 거리가 초점 거리거든요. 이 초점 거리를 제대로 맞추셔야지 제대로 잘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공을 하게 되면 주로 이제 불이 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이 화재가 안 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라버리게 되면 재료가 기화되면서 이런 먼지라든가 안 좋은 물질들이 나오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 V스페이스에는 이런 안 좋은 물질들을 걸러주는 장비 또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앞에 보이는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아두이노 키트, 케이스라든가 로봇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2차원 이제로 잘라가지고 이것들을 조립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기 있는 이것들은 전부 다 레이저 가공기로 전부 만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레이저를 사용하려고 하시면 원래 기본적으로 안전 교육을 들으셔야 돼요. 여기 있는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 등급이 따로 있는데 여기 있는 레이저를 장시간 보게 되면 진짜 눈에는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오래 보고 계시면 안 되고요. 특히 나무나 종이같이 타기 쉬운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옆에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소화기를 확인하시면서 이제 가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자신이 모르는 재료를 가공하려고 하시면 일단 저희한테 물어보시고 테스트하고 그다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르는 작업할 때에는 특히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돌려놓고 중간에 이제 자리를 비우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중간에 레이저 커팅한 도중에 자리를 비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를 수 있는 게 앞에 보이는 다양한 재료들이 있고요. 그리고 좀 단단한 재료 여기 앞에 있는 유리라든가 대리석이라든가 이런 단단한 재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자르는 작업까지는 안 되고 대신에 이제 새기는 작업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공을 하면 안 되는 재료도 몇 가지 종류가 있고요. 주로 많이 자를 수 있는 게 합판부터 해서 아크릴 이런 정도는 가볍게 자를 수 있는 소재들입니다. 이제 작업 환경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보시면 큰 기계가 하나 있고 작은 기계가 있고 옆에 보시면 이상한 기계가 집진기라는 기계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기계는 레이저 가공기에서 나오는 안 좋은 물질들을 제거해주는 장비고요. 그리고 옆에 PC가 하나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PC는 각각 레이저 가공기 2대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레이저 가공기에는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툴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넘기게 됩니다. 보통 많이 다뤄보셨던 그 일러스트레이터지만 이게 약간 인터페이스가 약간 틀릴 거예요. 저번에 실습해보셨던 거는 좀 예전 버전이거든요.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흰색 팔레트가 보일 거예요. 여기 있는 이 흰색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대지라고 부르는 아토보드거든요. 이 크기를 조절해야지 이 대지를 벗어나는 형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가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가져온 재료 크기에 맞게 이 대지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대지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시간에 그 일러스트레이터 교육을 들으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채우기라든가 아니면 테두리 색깔을 바꾸는 거 그리고 테두리 두께를 바꾸는 거를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위치 이동하는 거 그리고 글씨가 있으면 글씨를 이 벡터 이미지로 바꿔주는 것들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일러스트레이터를 좀 다뤄보려고 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일러스트레이터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들어주시면 되고요. 가공하는 거 한번 볼게요. 보통 이게 집에 있는 프린터 사용하는 것처럼 그냥 종이 프린터 사용하는 것처럼 프린터 드라이브를 잡고 그 다음 인쇄만 보내게 되면 간단하게 가공이 되게 됩니다. 파일 프린트 들어가서 여기서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설정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미리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로 각각 재료의 종류 그리고 두께에 따라서 저장을 해놨습니다. 자신이 자르고 싶은 재료들을 불러와서
OK 누르시면 작업을 보내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고, 여기서 약간 안 잘리거나 아니면 약간씩 고급 고급 기능을 사용해 보시고 싶은 학생들은 여기 보이는 속도라든가 아니면 파워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속도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헤드가 움직이는 속도인데, 이 헤드가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점점 더 얇게 가공이 되고요. 파워를 좀 더 늘리게 되면, 그러니까 출력을 좀 더 늘리게 되면 좀 더 진하게 가공이 되고요. 그 색이는 작업할 때는 여기는 해상도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자른 작업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이 설정 값을 바꾸면 간단하게 설정이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헤드가 움직이는 속도, 파워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의 출력, 그리고 주파수가 하나가 더 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빔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이는 것처럼 연속적으로 나오는 빔이 아니라 펄스를 그리면서 나오는 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주파수를 많이 늘리게 되면 좀 더 강한 재료도 자를 수 있는 이 레이저입니다. 그리고 작업을 할 때 각인만 할 건지 혹은 이런 식으로 절단만 할 건지 혹은 동시에 둘 다 할 건지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사용을 하려고 하면 앞에 보이는 것처럼 레이저 전원을 켜고 그리고 초점 조절하고 그 뒤에 파일을 보내면 됩니다. 파일을 이제 기계로 보내게 되면 기계에서 전송되는지 확인을 하고 흡진기라는 이제 기계를 켜면 됩니다. 흡진기를 이제 전원을 켜고 프린트 시작 버튼만 누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집에 있는 그냥 프린터를 사용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인쇄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사용일지 적고 이거 전원을 끄는 식으로 청소하는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면 되고요. 앞에 보이는 것처럼 쓰는 버튼은 크게 많이 없거든요. 여기 있는 초점거리 조절을 누르게 되면 배드를 위아래로 높낮이 조절해서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호 버튼 누르면 작업을 시작하게 되고 스톱 버튼 누르면 일시 정지하게 되고 초기화 버튼 누르면 초기 XY 원점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큰 기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초점 맞추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이는 것처럼 레이저 헤드에 핀을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핀을 꽂고 제로의 상단하고 그 다음 핀의 끝이 정확하게 맞닿도록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설계를 하면 되는데 앞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 있는 레이저 가공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재료를 제거해버리는 공정이기 때문에 약간 유격이 남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간단하게 설계를 해야 되고요.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 테두리 색깔을 남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이 사각형을 만들려고 하시면 약간 좀 작게 만들어야 되고요. 노란색 사각형처럼 이제 40mm 이제 사각형 만들려고 하시면 조금 더 크게 만들으셔야지 유격을 고려해서 정확한 사이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재료 두께마다 약간 좀씩 틀리지만 이 레이저 빔 두께는 거의 한 0.15에서 0.2mm 정도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설계를 하면 되겠지만 여러분께서 일러스트레이터 써보셨겠지만 좀 다루시기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간단한 형상 같은 게 앞에 있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간단히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에 있는 사이트는 이 상자를 만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이커 케이스라는 이 웹사이트인데 여기서 밀리미터 단위 바꾸고 자신이 만들고 싶은 상자의 사이즈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상자의 크기가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방금 입력한 수치가 이 상자의 외곽 수치인지 안쪽 수치인지 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료의 두께에 맞게 자신이 가지고 온 재료의 두께에 맞게 정한 뒤에 앞에 보이는 슬롯 핑거 여기 있는 것들을 바꾸게 되면 앞에서부터는 간단하게 접착제를 붙이는 타입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얼기설기 조립되는 형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볼트를 써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설정을 하고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간단하게 앞에 보이는 것처럼 전개도가 만들어지거든요. 이것을 저장을 하셔서
그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에서 열어서 파일을 보내는 식으로 하면 간단하게 가공이 되게 됩니다. 오늘 CSP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 외에도 다른 사이트도 있거든요. 여기 있는 사이트는 비슷한 사이트인데 좀 더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여기 있는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던 이 상자 만든 사이트하고 약간 틀리게 여기 있는 걸 만들게 되면 좀 더 이제 앞에서 보이는 이런 스타일의 이제 박스를 만들 수 있는 사이트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설정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것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상자 같은 형상이라든가 혹은 간단한 형상은 여기 있는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벡터 이미지를 최적화하는 거라든가 혹은 기어를 만들고 싶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기어를 만드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 레이저 가공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뭐 회전 가공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기계 모듈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병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공하려고 하시면 여기 있는 저희가 모듈을 별도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가공하려고 하시면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간단하게 가공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 외에도 뭐 이런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하셔도 되고 혹은 캐드를 이용해서 이 캐드로 작업을 한 뒤 도면을 만들어서 작업을 해주셔도 돼요. 간단하게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 받고 옆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